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은 같이 준비해요. 겟레디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촬영하는 지금은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 새해 첫 촬영을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과 같이 수다 떨면서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신상들도 사용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렌즈부터 껴줄 건데요. 렌즈도 신상 제품 한번 착용을 해보려고요. 하파 크리스틴 포에버영 크리스틴이라는 렌즈고 평소에 렌즈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저는 작년부터는 거의 하파 크리스틴 렌즈만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오렌지 제품을 많이 꼈었는데 이 하파 크리스틴 렌즈가 제 눈에 잘 맞더라고요. 제가 렌즈 세척하고 이런 거 좀 귀찮아하는 편이라 보통은 원데이 렌즈를 착용하는데 이거는 먼슬리 렌즈더라고요. 좀 코랄빛이 나는 그런 렌즈인 것 같은데 코랄 렌즈는 또 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거든요. 바로 착용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한쪽만 껴봤는데 차이 보이시나요? 코랄 렌즈라고 해서 완전 웜톤 렌즈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렇게 살짝 핑크기도 돌아가지고 쿨톤 분들도 좀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물감이 하나도 없고 지금 렌즈 거의 안 낀 것처럼 눈이 편한 것 같아요. 직경이 막 엄청 큰 렌즈는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딱 또렷한 느낌이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뉴트럴한 톤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오늘 해볼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리는 렌즈 같아요. 또 오늘은 같이 준비하는 영상이니까 스킨케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 사용해서 피부결 정돈부터 해줄게요. 여러분은 이번 2024년 새해에 새로운 목표나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도 유튜브 열심히 하는 게 포괄적인 계획이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작업실 이사예요. 제가 작년 초에 영상에서 작업실 매물 보러 다녔던 썰도 풀었었고 2월 말쯤에 입주를 해서 3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1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 곧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지금 이사를 갈지 말지 그것이 아주 큰 고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앰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어스 트리플 레이어 히알루론 시카 7초 세라믹 앰플, 일명 7초 앰플 사용할 거예요. 오어스라는 브랜드가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 브랜드를 작년 6월 원데이 미덕 행사에 초대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 앰플이 개발 단계에 있었는데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건성에 쓰기에는 제형이 가볍다, 보습감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몇 달 지나서 협업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테스트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잘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저희가 피드백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습감이 더 좋게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습감이 더 좋아졌다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2달가량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감이 아주 만족스러워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이게 별명이 7초 앰플인 이유가 초저분자 히알루론산과 11가지 멀티 히알루론산 7%가 7초 만에 피부 속까지 흡수되어 속 건조를 해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르고 나면 피부 겉에서만 겉돌다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진짜로 흡수돼서 되게 촉촉하고 또 은은하게 피부 속부터 수분광이 차오르게 만들어줘요. 시중에 히알루론산 앰플 되게 많잖아요. 타 제품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히알루론산 특유의 미끌거림을 아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산뜻 촉촉함을 잘 표현해낸 그런 앰플이에요. 용량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105ml로 굉장히 커서 아낌없이 팍팍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용기가 되게 특이해요. 보통 앰플은 스포이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스포이드를 뺐다 넣었다 하면서 공기 중에 내용물이랑 스포이드가 계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위생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오어스 7초 앰플은 그냥 얼굴에 바로 짜면 되니까 보다 간편하고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기초 제품을 레이어링해서 많이 쓰는 편인데 스킨케어 많이 레이어링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매번 스포이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은 살짝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7초 앰플은 그런 번거로움 없이 이런 일체형 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얼굴에 쭉 짜면 되니까 레이어링 하기에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앰플이면 수분 위주의 제품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피부 진정과 탄력 케어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화장 전에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사용해도 전혀 밀림이 없고 오히려 속수분을 꽉 채워줘서 화장이 더 오래 예쁘게 붙어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제형 자체가 무겁거나 찐득거리지 않아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데 속건조는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수부지부터 건성까지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잠깐 앰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바로 아까 하던 얘기 이어가 볼게요. 지금 이사를 갈지 말지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저번 달 월세 내는데 집주인분께서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정말 고민을 하고 있긴 했거든요. 저도 여기가 첫 독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작업실 룸투어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그때 여기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었는데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렇게 막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복층 오피스텔이고 1층 공간은 5평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가고 싶다는 욕심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넓은 평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한 1.5룸 느낌으로 방이 하나 더 있어서 조명이랑 카메라를 딱 고정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평소에는 조명이랑 카메라를 이제 따로 이렇게 두었다가 매번 세팅을 새로 해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앵글 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촬영을 하고 나면은 진짜 여기 주변이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촬영 한 번 하면은 이 테이블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촬영 방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쿠션은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 쿠션 19호 포슬린. 이거 사용해보겠습니다. 이거 산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사용을 안 했거든요?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짠! 메쉬망으로 된 쿠션입니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살짝 쿨링감이 느껴지네요. 색깔은 19호 포슬린이고요. 뉴트럴 톤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쿠션 컬러도 좀 뉴트럴한 색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향이 좀 강한데요? 이게 무슨 냄새지? 엄청 진한 꽃향기 같기도 하고 뭔가 살짝 페인트 냄새 같기도 하고 되게 새 집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네요. 향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지금 스킨케어도 되게 촉촉하게 하고 이 쿠션 자체도 되게 촉촉한 제품이라서 광은 너무 예쁘게 나는데 잡티 커버가 거의 안 돼서 잡티는 컨실러로 따로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파우더 처리를 필수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복층에 만족했던 게 저는 여기를 작업 공간으로 쓰잖아요. 제 지인들이 여기 작업실에 놀러 오면은 복층 어떻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아예 여기서 산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막 복층 사는 분들 화장실 가기 귀찮아가지고 막 물도 안 먹고 화장실 참는다고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작업 공간으로 쓰면서 층에 화장품 같은 짐들도 다 올려놓고 소파 베드를 하나 둬서 일하다가 좀 쉬고 싶거나 아니면 일이 많아서 여기서 좀 자야 될 경우에 올라가가지고 딱 잘 수 있으니까 그 작업 공간과 분리가 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작업실이 복층이니까 1층은 일하는 공간, 2층은 쉬는 공간 이렇게 딱 분리를 할 수 있어서 1층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2층 가면은 그게 안 보이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단층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일하다가 쉴 때 그 어질러져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작업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월세거든요. 저는 본가가 서울이고 본가에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작업실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집 주변으로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이전에 자취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세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작년에 좀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곳저곳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월세는 어느 정도 하나 하고 이제 부동산 어플을 보니까 진짜 서울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였더라고요. 대구만 가더라도 진짜 비슷한 조건의 오피스텔이 서울보다 30-40만 원은 더 싸더라고요. 진짜 서울 월세 너무 비싸. 월세는 어쨌든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버리는 돈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임대인분들께서 보증금은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보증금 높이고 월세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작년에 작업실 구할 때 보통 이제 이쪽 시세가 원룸 기준으로 막 1000에 70이면 싼 거고 이제 1000에 80, 뭐 많게는 90
90까지 가니까 이렇게 매달 그렇게 낸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지금 제 작업실은 애초에 보증금이 다른 곳보다 좀 높게 나왔고 저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 싶은 마음에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까지 제가 모았던 돈을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 50만 원대에 들어왔어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이 근방에서 이 50만 원대 이 정도 매물 절대 못 구하거든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페리페라 신상 팔레트 이거 사용해볼게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8호 페리가 말아주는 뉴트럴 아니면 안 돼. 또 제가 뉴트럴, 미지근 톤의 진심이잖아요. 이 제품 오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뉴트럴 톤이라고 해놓고 막 웜한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딱 그 웜과 쿨 경계에 있는 컬러감이에요. 먼저 이 색상으로 베이스. 그래서 이제 월세가 50만 원대고 여기가 또 오피스텔이니까 관리비가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관리비까지 매달 60만 원대 지출이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음각이 새겨진 이 컬러를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올리브영 퇴직금 어디다 쓸지 좀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뭐 해외여행을 갈지 아니면 거기다가 돈을 좀 더 보태서 아예 1년치 월세를 빼둘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1년치 월세를 빼놓는 쪽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업실 들어와서는 월세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1년치를 따로 빼놨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 컬러. 사실 제가 이렇게 펄이 콕콕 박혀있는 매트 펄 컬러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무펄 컬러였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1년 동안 월세는 그 퇴직금으로 냈고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 이사를 가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월세가 제가 모은 돈에서 생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월세가 싼 여기에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만 발라줬던 것 같아서 애교살에 발라주고 아까 이 컬러로 애교살에도 색감을 넣어주고요. 한창 이제 애교살 밝혀주는 메이크업을 좋아했었는데 체리 메이크업 이후로 애교살에 이제 컬러감을 주는 거에 또 꽂혀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컬러로 여기 눈 끝 쪽에 조금 더 음영을 주고요. 여기 삼각존 쪽에도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쉬머펄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에 톡톡톡 발라줄게요. 이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가 쉬머펄이 원래 되게 예쁜데 이 컬러는 생각보다 펄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조금 더 차르르한 컬러였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펄감은 이 컬러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눈화장할 때는 얘기를 못하겠어. 멀티가 안 돼요. 일단 눈화장을 빨리 호다닥 하고 얘기를 마저 해보는 걸로. 이거 예쁘다. 보기보다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네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애교살 중앙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가장 짙은 컬러로 아이라인. 이렇게 딱 확실하게 진한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라이너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짠! 이렇게 이 팔레트는 다 사용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오늘 낀 렌즈랑 색감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삐아 피넛 베이지로 애교살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아무튼 전보다는 앞으로 월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다음 달에 청년 희망적금 만기가 된단 말이죠. 지금 2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넣었는데 그게 만기가 되면은 1,300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제가 모은 돈에서 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로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월세가 좀 높은 데로 가려면 또 갈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해요. 사실 지금 작업실이 월세도 싸고 집이랑도 걸어서 한 10분도 안 되는 거리로 되게 가깝고 조금 좁기는 하지만 아늑하고 복층이라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분리가 돼 있고 하는 점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제가 이사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햇빛이 안 듭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 촬영을 집에서 할 때도 제 방 구조상 방 안에는 창문이 없고 그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고
옷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창문이 있는 구조라 방에 햇빛이 안 드니까 자연광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조명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왔고, 사실 작업실 매물 이제 알아보면서 여기를 딱 왔을 때도 이 옆에가 바로 다른 오피스텔로 막혀 있어서 햇빛이 안 드는 점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래 내 방에도 햇빛 안 들었고 뭐 조명 써서 촬영하면 되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제 방 말고 그냥 뭐 거실이든 부엌이든 햇빛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데 햇빛을 못 보니까 진짜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올리브영 그만두고 나서 이 햇빛 안 드는 곳에 맨날 혼자 있으려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 축축 처지고 진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제가 작년 하반기에 좀 번아웃이 세게 와가지고 심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좀 햇빛이 들고 뷰가 트여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좀 공간을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사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새 맨날 그 네이버 부동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마땅한 매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좀 욕심을 내자면 햇빛도 잘 들고 복층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좀 촬영용 방이 하나 더 있고 요리 컨텐츠도 찍을 수 있게끔 주방이 좀 그러니까 기역자나 디귿자로 좀 컸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그런 매물이 잘 없기도 하고 뭐 있더라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자연광에서 영상을 찍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가 않으니까 다른 욕심을 버리고 그냥 좀 해가 잘 드는 곳으로 이사를 갈까 싶어요. 근데 또 이사를 가야지 딱 싶다가도 지금 집주인분도 너무 좋고 여기 월세도 싸고 집이랑 가깝고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 있을까? 여기서 돈을 더 모을까? 싶기도 해서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페리페라에서 이번에 립 신상 컬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거 쇼츠가 먼저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은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사용할 거고, 지금 21호, 22호, 23호가 새로 나왔는데 21호, 22호는 쿨톤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봄 웜 겸 뉴트럴 톤 컬러인 23호 정신차렷 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번에 페리 복권 럭키 로터리 컬렉션이라고 해서 네잎 클로버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약간 고무줄로 끼워놓은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고정이 엄청 잘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팔레트에도 안에 이런 클로버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옆에다가 달 수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있는지 모르고 이거를 먼저 뺐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더니 이게 종이 재질이어가지고 이렇게 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달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 사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거 처음에 그냥 얌전히 꺼내면은 안 구겨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꺼내셔서 여기 귀엽게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호 바르겠습니다. 이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특유의 달달한 약간 카라멜 향이 나고요. 이런 느낌. 립은 이렇게 이거 하나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만 발라주면 되는데, 블러셔는 아직 뭘 쓸지 안 정했어요. VDL에서 보내주신 블러셔들이 있어서 이 중에 좀 어울릴 것 같은 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블러셔는 살짝 화사한 컬러를 쓰고 싶은데 이 미스티 애프리콧 요거를 바르면 확 웜톤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서 이 바운싱 피치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요즘 눈 가까이에 블러셔 바르는 거에 꽂혀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줬고요. 파우더 처리 한번 살짝 다시 해주고,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 이 헤이 고저스 이 컬러를 코 끝에만 한번 살짝 발라줘 볼게요. 여기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짠! 오늘은 모자까지 써봤고,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앞머리를 아예 넘기는 것보다 이쪽에 이렇게 앞머리를 살짝이라도 내려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모자까지 쓰니까 완전 겨울 느낌이지 않나요? 이런 니트와 털모자에 딱 잘 어울리는 그런 깔끔한 겨울 메이크업인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렇게 페리페라 신상도 사용하고 요새 저의 최대 고민인 이사 문제까지 얘기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얘기도 하고 싶은데 또 메이크업도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이랬다 저랬다 정신없이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괜찮은 매물 나오면 또 바로 이사 갈 것 같긴 한데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서 좀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궁금한 신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사용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곧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